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뇨기과 이은수입니다. 사실 전립선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남성들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그리고 이 전립선 질환을 해가지고 가장 흔히 오는 게 뭐겠습니까? 배뇨 장애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전립선하고 좀 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전립선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전립선이 커지면 전립선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방광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문제는 걔가 커지건 말건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로 마치 빨대처럼 요도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가 커지면서 그 빨대를 누르게 돼요. 호수를 누르게 되는 거죠. 요도를 누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줌 내려가는 길을 막게 되는 겁니다. 오줌이 제대로 안 나가게 되니까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쫄쫄 나오듯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방광을 자극해갖고 잔뇨감을 갖고 오죠. 화장실 자주 가고 싶죠. 또 요도를 자꾸 압박을 하니까 소변보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소변보기가 힘들어지면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광 내에 오줌이 자꾸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변 옛날에 어르신네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죠. 오줌 안 나와서 돌아가셨다고. 예, 맞습니다. 왜냐? 전립선이 커지고 오줌이 안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콩팥이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시기까지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굉장히 발전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치료냐? 수술도 있고 그다가 의학이 좀 더 발달하니까 먹는 약도 나오고 그 와중에 또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는 신개념으로 수술이 아니고 시술 그냥 간단 한 10분 만에 끝나요. 그런 유로리프트라는 것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로리프트를 비롯해서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가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쉽게 지치거나 무엇을 먹든지 자꾸 소화는 안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을 달고 다니면서 비만 오면 온몸이 쑤시지 않나요? 내 몸에 대한 모든 고민 건강 아이콘 36.5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증상을 좀 느꼈지만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병원 가기가 좀 망설여지셨던 분들 그리고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해결이 좀 안 된 것 같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우물정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만나보셨죠. 이윤수 원장님과 지금부터 대화 나누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국내 성의학 전문가로도 유명하신 우리 이윤수 원장님인데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앞서서 성인 남성, 특히 40대 남성이 많고 4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하게 환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원장님? 네, 사실 최근에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되고 있느냐? 사실은 너무 오래 살게 돼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사실 증가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한간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 통상 이런 배뇨곤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곤란이 50대 거의 한 40~50%가 옵니다. 60대 60%, 70대 70%, 80대 80%. 네. 그 얘기는 뭐냐면 8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남성 어르신네들이 다 소변 때문에 불편을 한 증상을 갖게 되고 그것의 원인이 다 전립선 비대증이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립선 비대증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남성분들은 이 전립선하고 좀 친하게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소변이 삶의 질이. 편하고 네. 내 삶의 질이 좀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럼요. 원인은 대부분이 전립선 비대증일 경우가 네, 많고 그렇죠. 그러면 그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또 뭔지가 궁금해지는데 아까 너무 오래 살게 됐기 때문이다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나요? 그게 이제 네. 전립선이라는 녀석이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 안에 혹이 생겨나요. 양성 혹이죠. 네. 그러면서 얘가 자꾸 커지면서 오줌 내라는 일을 맡게 되는데 네.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모든 질환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화 현상일 수도 있고 네.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고 또 뭐 식생활의 서구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다 겹쳐서 이런 비대증 증상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네. 원인을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면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네. 전립선 암은 유전적 소인이 좀 많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암이나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누가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 암이 있다 그러면 나도 암 걸릴 소인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점검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비대증은 그런 요인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보면 가족력이 있는 거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 내분비 기능이라든가 전립선이 커지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족 관계를 보면은 다 비슷하게들 그렇군요. 진행을 되고 네네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분비 기능이 나이 먹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남성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관계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 갖고 비대증이 올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동맥경화증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종 간의 차이도 있고 네. 예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암이 가족력이라고 하죠. 유전적인 예, 그렇죠. 요인이 훨씬 이것도 더 양성 많이 혹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작용을 있던 거죠. 하지만 네. 전립선 비대증도 없지 않아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증상 같은 것들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네, 있을 그렇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40대 중년 남성들한테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원장님? 네, 40대 중년 남성들한테 많이 생기는 네. 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전립선의 염증이라든가 이런 건 좀 젊은 분들, 네. 전립선염 그걸로 인해 갖고 이제 많은 불편을 겪게 되죠. 네.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비대증이 시작하는 시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넘으신 분, 중반을 넘으신 분들이 이제 전립선에 인한 증상을 네. 호소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 뭐 소변을 화장실에 자주 간다. 안 그러면 또 오줌을 다 넣어도 눈 것 같지 않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건 뭐 남성분들의 비밀인데 가끔 오줌을 지려요, 팬티에. 예, 이게 여성들도 아니고 남성분들이 오줌을 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거 봐도 본 것 같지 않아 갖고 그리고 급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년 좀 넘어가신 분들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 골프 치러 가가지고 그늘집이란 데 있어요. 쉬어서 이렇게 네네네. 오줌 누고 이런 데 있는데 거기마다 골고루 다 찾아가면서 자주 가게 돼요. 왜냐면 못 참아. 네. 예. 그래서 그냥 화장실부터 찾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중간중간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증상들을 좀 정리를 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한번 보죠. 네. 예.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봐라. 네. 뭐 우리 도표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초기 증상이 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금 나오다시피 초기에는 이 화장실이 좀 자주 마렵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자다가 가끔 일어나서 소변 보고 바로 나오지 않아갖고 좀 기다렸다가 오줌 누고 좀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변 줄기도 가늘고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심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는 뒷짐지고 소변 봤는데 뒷짐지고 소변 봐도 소변이 쫙 나가고 시원하게 나왔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고추 붙들고 놓도 발끝에 떨어진다고 오줌이 점점 소변 넣는데 힘이 떨어진다고 그런 그만큼 얘기 뭔가 많이 합니다. 변화를 느끼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고 이제 심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변이 좀 방울방울 떨어져요. 그래도 봐도 다 안 봐가지고 소변이 반만 나오고 반은 방광 내 그대로 있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일도 생기죠. 급성 요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증상 심한 경우엔 그런 급성 요폐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신 초기 증상에 해당이 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초기일수록 좀 더 치료도 쉽고 완치도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원장님. 참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예. 이게 왜냐면 뭐 다른 건 아프면은 네. 감기 걸리고 콧물 나오고 막 그냥 그러면 신체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니까 놀래갖고 병원에 가고 그러는데 뭐 속이 쓰리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소변 증상은 비대증이 서서히 커지면서 점점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소변 누르기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네들이 병원에 안 가요. 그냥 이건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런가 보다. 아니면 뭐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대더라. 그리고 또 남성분들이 워낙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네. 여성분들하고 들어가고 가서 뭐 이상한 얘기 들으면 어떻게 아예 안 가고 말지. 네. 참고 말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요. 꾹꾹 참고 있다가 병원에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초기에 치료 방법도 아까 서두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과 좀 질환이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하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초기에는 암만 해도 경미하니까 뭐 약 갖고 저희들이 이제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방치해 갖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급성 요폐라고 오줌이 안 나오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잘못하면 이제 호수 꽂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일도 벌어져요. 방광에 이제 주변에 아마 얘기 들어보셨겠지만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갖고 응급실이나 비뇨기과에 가서 그 요도에다 관 넣어갖고 소변을 뺐다는 얘기들을 들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뜨거 오줌이 안 나오네 놀래갖고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되면 이제 좀 더, 방광 네. 기능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이나 그렇죠. 신장 기능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요. 치료를 예. 제때제때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는 안 받으시면서 속설로 많이 듣고 알고 계신,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질문을 드리고 그 오해를 좀 바로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죠. 원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에 O와 X로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예,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 암 확률이 높아진다? 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뭐 여태까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별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요도 내려가는 바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이 생겨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커져서 오줌 나가는 길을 막다 보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전립선 암은 그 껍데기, 전립선에 뒤에 그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립선을 네, 둘러싸고 있는. 제가 맨날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귤 껍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껍질 부에 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귤 속 안에 생기는 건 비대증이고 귤 껍질 부에 생기는 건 암입니다. 그래서 둘이 좀 동네가 틀려갖고 별개가 아닌가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증이 있으면 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X고 그렇죠. 별개의 문제다. 네, 별개의 문제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비대증 있는 분은 비대증 있는 분대로 열심히 암 체크도 같이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립선 수술을 만약에 받으면 네. 성기능이 어려울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X인가요? 네네. 물론 그 전립선 암 수술을 하면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도 혹시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 단지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 발기력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나중에 언제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사정할 때 앞으로 안 나오고 뒤로 나가는 역행성 사정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군요.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한다고 그 성기능, 그러니까 발기력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오해와 진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치료
받기를 꺼리시는 분들 중에서 그 치료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대증 수술을 받은 후에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옵니까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 조금 드문 케이스에 요실금이 올 수도 있어요. 절선 암 수술할 때도 올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그 비대증 조직이 너무 크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제거하다 보면 이제 관략근이 좀 늘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도 다행히 뭐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케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립선 수술로 인한 요실금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에 생긴 요실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생길 수는 있지만 좀 드문 일이고 네. 좋아지는 케이스도 네, 많이 그렇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십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나씩 좀 바로잡고 있는데요.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소변을 억지로라도 참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기 때문에 좀 억지로라도 의지로 네. 참아보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떨까요? 네, 저걸 얘기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아, 그래요? 소변 좀 참으면은 좀 덜 가게 네, 되고 네. 참았다 오줌 누니까 오줌 줄기도 세지더라. 당연히 오줌량이 많아지니까 오줌이 세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방광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방광이 오줌을 갖다 꽉꽉 빨리빨리 짜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나가는데 힘이 들어가고 방광이 그냥 힘을 줘야 오줌이 나가는데 네. 거기다 대고 오줌을 안 넣고 있으니까 방광이 점점 좀 늘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렇게 자꾸 참고 이러다 보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소변이 안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소변이 안 나와갖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응급실에 가서 소변을 빼야 되는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화장실 자주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변에 소변 볼 수 있으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영업 운전하시는 분들, 네. 택시나 아니면은 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렇군요. 비대증 때문에 소변, 왜냐면 일정 기간 손님을 내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변을 참게 되고 또 버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방광이 자꾸 힘들어지고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게 도움은 안 되면 됩니다. 예. 네, 오히려 방광을 예. 혹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네.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기약, 그게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감기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감기약 성분 중에 네. 이제 콧물이 흐른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콧물 멈추는 약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렇죠. 에페드린이 뭐 특수한 약 이름은 그런 겁니다만 그런 성분들이 이제 방광과 전립선에 있는 관략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걔가 이제 오줌 나가게 한다는 이 수도 꼭지 역할을 해주는 건데 걔를 그냥 힘을 꽉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줌 누려도 오줌이 안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네. 네. 그래서 겨울철에들 많이들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이 병원에 비뇨기과에 많이 찾아오게 돼 오줌이 안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그 전립선 비대증이 조금 심한 분들은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약을 그 약국에서 약국이나 이런 데서 복합 약 먹지 말고 네, 종합감기약 종합감기약 같은 먹지 말고 내과에 가 있어서 내가 비뇨기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내과 선생님이 약 용량을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복합 처방을 복합약을 감기약 종합감기약을 각종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비대증 환자들은 이거는 그렇죠. 옵니다. 네. 맞는 이야기고 해결 방법은 종합감기약을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네.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그렇죠. 용량을 조절해서 예. 드시는 예.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 지금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확인해 보고요.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0203님의 문자 보죠. 40대 남자인데요.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영 개운하지가 않고 돌아서면 또 마려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증상이 좀 몇 달 됐다고 하시네요. 비대증 아닐까 신경 쓰여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만약에 병원에 간다면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네, 검사는 일단은 소변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
혹시 잔뇨는 있는지 그런 거로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비대증 검사가.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소변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요속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기계에다 대고 오줌을 누면요.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기입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오줌이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구나. 네. 근데 이 사람은 소변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네. 이런 거가 그냥 그래프로 쫙 눈앞에 그냥 그대로 보여져요. 기계로. 예, 간단하게 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보시면은 내가 소변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저런 분들은 소변 검사에서 염증 때문에 혹시 방광염이라든가 이런 염증 관계인지는 이제 우리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잔뇨가 내가 소변을 다 봤는데도 꼭 오줌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걸 우리가 잔뇨감이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잔뇨가 많은 분도 있어요. 오줌이 다 안 나오고 기껏 해봐 반 나오고 반은 그냥 방광내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전립선 때문에 아니면 방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방광내에 얼마나 오줌이 남아 있는지 그 잔뇨를 체크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이용해 갖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립선이 커져 있으면 또 얼마나 커져 있는지 작으면 작은 대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를 통해서 크기를 정확하게 재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암 때문에 혹시나 뭐 나이가 이제 40대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암도 한 번씩은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요. 요즘에 전립선 암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피 검사, 네. 전립선 특이항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피만 한 번 뽑으면 그거 갖고 우리가 이분이 전립선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우리가 알아내는 아주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항문에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니까 전문의들이, 네. 항문에 손 한 번 주면 항문에 손 주면은 그 손끝에 전립선이 만져집니다. 보통 분들 안 만지면 저희는 다 만져요. 그럼 딱 만져보면 이 사람은 전립선이 커져 있다, 작아졌다. 암이 있네, 없네. 이런 그냥 답이 그냥 딱 나와요. 전문의분들만 하실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뭐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비뇨기과 가셔갖고 그냥 요즘 다 보험이 돼요. 저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검사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지내시면 되고 만약 그런 증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약 한 알만 매일 하나씩만 먹으면 오줌이 잘잘잘 나옵니다. 아주 세상 편해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민을 혼자 하시는 것보다 병원에 정말 방문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필요한 검사들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정확한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 크게 보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조금 질환이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기부터 살펴보면 앞서서 원장님이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방법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의학이 참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전립선 비대증 그러면요. 제가 수련 받을 때만 해도 배 째고 수술했어야 됐어요. 배 째고 수술하면은 출혈이 안 멈춰가지고 맨날 밤새 그냥 오줌이 질질질 그냥 피오줌이 나와갖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요즘에 의학이 하도 발전하니까 그냥 약 한 알만 먹어도 오줌이 샬샬샬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약재들이 어떠냐면 이 전립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략근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이제 그런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 근육들을 풀어줘갖고 네. 이완을 시켜서 그 커져 있는 전립선 사이로 벌려갖고 그 통로를 좀 만들어주는 약이죠. 그런 약재들을 저희가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조금 좀 증상이 좀 그 심하면서 또 크기도 좀 크다 그러면 전립선 크기를 또 줄이는 약이 있어요.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 전립선이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런 약재도 개발돼 있어요. 얼마나 오래 복용을 해야 되나요? 계속 먹어야 됩니까? 이게 증상에 따라 틀린데 경미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먹고 그다음에 끊어보세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증상이 좀 심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끊어보세요 그러기 전에 약 주세요 먼저 합니다. 약 먹으니까 시원하고요. 하루 이틀 안 먹었더니 도로 오줌이 불편해졌어요. 이런 얘기하시면서 약 타러 오세요. 그러니까 드셔보시면은 납니다. 뭐 제가 약장수는 아닙니다만.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약 먹어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죠. 약은 뭐 여러 가지 종류 약이 있는데 이런저런 약 먹어도 오줌이 불편하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급성 요폐라 네네.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일도 경험하고 이러면은
방광에 고장 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권하게 되죠. 그렇군요. 예. 수술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네. 한간에 뭐 얘기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전기로 해가지고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그거는 뭐냐면 커져 있는 전립선을 줄이는 겁니다. 아, 예. 아까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죠. 지금 아예 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지금 수술이라는 거는 약 먹어도 안 될 때, 아, 예. 약 먹어도 도저히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수술을 하는 거지 무조건 수술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하고 틀려졌고. 그러면 수술하는 빈도는 사실 우리가 10명 중에 한 8명은 먹는 약 갖고 다 해결하고 한 2명 2명 정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그나마도 이제 수술도 배째는 수술이 아니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얘기했던 거는 이제 배째는 수술. 그때는 술 방법이 별로 발달이 안 돼 갖고 그것밖에 못 했는데 좀 더 복잡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이 내시경 수술을 하게 돼요. 네. 그 내시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 내시경 갖고 뭐 진단하고 뭐 거기 뭐 위 내시경 갖고서는 뭐 그 안에 혹도 떼어내고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요도를 통해서 기구를 집어넣습니다. 기구를 넣어가지고 소위 속 안에 있는 커져 있는 부위를 전기로 깎아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속 안이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소위 이제 뭐 하수도 뻥 뚫어 이런 얘기하면 비뇨기과에서는 그 하수도 얘기하지 말라는. 그 내시경이니까 네. 보면서 네, 보면서 다 하는 하게 거니까. 돼요. 그 이제 글로 통해서 최근에 이제 발달한 게 레이저. 네. 레이저로 그걸 지져버린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또 발달한 게 자꾸 발달해요. 그다음에 요즘엔 뭐 바이폴라라 가지고 플라즈마로라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 갖고 속 안을 이제 정리를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마취를 해야 되는데 또 마취 안 하는 것도 있고 아주 그냥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마취를 있습니다. 안 하는 수술 방법도 나오군요. 그렇군요. 아주 편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수술이라고 해서 정말 정형적인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방법이 그렇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네,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술의 경우에는 원장님 오해와 진실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굉장히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 수술을 하면 무조건 무섭다,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또 없으실 거고요. 네.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거는 뭐 배째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 남자들은 특히 더 해요. 여성분보다 겁을 많이 내십니다. 병원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수술한다 그러면 기겁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내시경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되는 그런 것만 좀 있고 들여다보고 이제 깎아내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는 겉에 뭐 흉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줌이 잘잘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마도 마취를 하고 뭐 이런 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부작용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맨날 얘기가 그래요. 아니 부작용 무서워서 뭘 장 못 담그면 어떡합니까? 담근 거 담가야지. 그렇죠. 할 건 해야죠. 그죠? 일단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럼요. 예, 하고 부작용은- 최대한 그런 부작용 안 그렇죠. 생기게끔 노력하는 게 또 전문 의사들이 할 일이고요. 그렇죠. 예, 의사를 믿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2명 중 1명, 아까는 40대 이상 4명 중 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인 남성 50대 이상에는 2명 중 1명이 이 증상을 앓고 있을 정도로, 이 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요즘 급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저희 오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와 문자 참여 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전화는 02-318-6575, 서울전화 02-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참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 확인해 보고요. 상담해 드리도록 하지요. 1447님의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 중인데 임신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비대증 약이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셨군요. 아이에게 영향이 있거나 혹은 좀 안 좋은 영향, 부작용이 있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 약을 복용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임신 초기에 여성분이 약을 먹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네. 사실 남성이 약 먹은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약 먹고 그동안 임신했다는 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얘기는 전립선 비대증 약 중에 하나가 호르몬 제제가 있습니다. 크기를 줄이는. 네. 그래서 그런 약은 사실은 여성분들이 만지지 마세요. 아이들도 만지지 마세요라고 저희들이 주의사항을 적어놓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잘못 만지게 되면 이제 태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먹는 게 약입니다. 아니라 만지기만 해도요? 먹는 거를 그걸 이제 먹지 않고 네. 여성분이 네. 먹지 않고 만지더라도 네. 잘못하면 이제 호르몬이니까 아, 만지기만 해도요? 예. 그래서 오. 가급적이면 손대지 마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성분이 먹는 것 자체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남편이 먹는 약을 안 건드리는 게 좋죠. 아. 애들이라든가 그 여성분들이 임신을 앞두고 있는 여성분들이 안 만지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을 하셨는데 네. 그 태아에 어떤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안 만지면 괜찮습니다. 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되지만 향후에 이제 호르몬제 남편분이 드시고 계신 호르몬에 관련된 네, 그렇죠. 호르몬에 약이 관계됩니다. 있다면 만지지도 않도록 네, 본인도 그렇죠.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네. 그렇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샵 3772번으로 들어온 문자 하나 더 확인을 해보고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4621님의 문자 보죠. 2달여 전에 전립선 비대증 초기 진단을 받고요. 약을 복용 중인데 좀 예민한 성격인지 몰라도 심리적 무력감, 우울증에 성욕 감퇴 증상까지 생겼는데요. 수술도 생각해 봤는데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서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보내주셨는데요. 그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무력감, 예. 우울증 조금 네. 더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예민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 먹는 것 자체가 또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되니까 네. 또 그런 게 귀찮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 아까 뭐 수술적 방법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수술적 방법은 약 먹어도 잘 안 듣는 분들한테 저희가 권하긴 하는데 네. 최근에 나온 그 방법 하나가 저런 분들한테 저희가 가끔 권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유로리프트라는 특수한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요도를 통해서 그 실이 있습니다. 실을 갖다 양쪽에다 벽에다가 전립선 벽에다 쏴주면은 전립선이 양쪽으로 쫙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안에 공간, 소변 나가는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네. 소변이 수월하게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약은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로 주신 분도 좀 예민한 성격이다. 그래서 무력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로리프트라는 지금 치료 방법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인지 어떻게 치료를 한다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원장님. 예, 한번 뭐 그럼 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게 사실 그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개발됐는데 네. 미국은 사실 기존에 있는 수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술들이 우리는 네. 지금 보험이 돼 갖고 수술비가 상대적으로 싸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편리한 방법을 자꾸 뭐 의학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발전하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기따란 막대기 같은 거가 있고 총같이 생겨 있는 그 끝을 통해 갖고 실을 쏴주게 됩니다. 양쪽에 전립선 커져 있는 양쪽 벽에다. 네. 그러면은 양쪽 제가 맨날 그 강의할 때마다 써먹는 얘기입니다만 뭐 아침에 커튼을 양쪽으로 딱 제끼면 어떻게 돼요? 빛이 환하게 확 그렇죠. 들어오죠. 예, 마찬가지로 그 양쪽에 이 비대돼 있는 전립선 때문에 그 소변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 비대증을 양쪽으로 제껴주는 겁니다. 제껴주고 거기에다가 보통 이제 커튼을 제낄 때 양쪽은 묶어주게 되죠. 데님 같은 걸로. 네. 마찬가지로 이 실로 묶어주게 되니까 갑자기 그냥 빛이 쏟아져 들어오듯이 소변의 글로 통해서 확 내려가는 겁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면 되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취는 그래요? 물론 이제 국소 마취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미난 얘기로 수술이라고 안 하고 그냥 시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술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 좀 그만 비교적 편합니다. 간단하다. 10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입원 정도는 필요 없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입원은 필요 없고 그 하고서는 이제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집으로.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의 방법보다도 좀 더 진일보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궁금하신 점 역시 전화 02318-6575 문자샵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기존의 방법과 어떻게 다른 건지, 뭐가 장점인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뭐 그럼 네. 여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기존의 지금처럼 보면은 양쪽으로 이 가운데가 이제 굉장히 좁아져 있고 이 전립선 커져갖고 좁아져 있는데 이 실로 양쪽에 이제 걸어준 모습이 보일 겁니다. 양쪽 2개씩 걸어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가 갑자기 확 넓어졌죠. 네. 그 넓어진 길로 통해서 오줌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꽉 막혀갖고 그 가는 그 좁아져 있는 대로 소변이 쏟아져 나오는 거랑 시술을 끝나고 난 우측에 있는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느껴지시겠죠. 길이 확 넓어져 갖고 소변이 쫙 나오게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존의 수술은 어차피 속 안에 있는 거를 깎아내다 보니까 뭐 출혈의 위험도 있고 뭐 입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소변줄도 거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누가 물어보셨지만 요실금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역행성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요도협착이라든가. 그렇지만 이 유로리프트의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 최근에 하신 분 하나는 연세가 있긴 하십니다만 성생활을 왕성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소변이 안 나왔고 수술을 하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비뇨기과에서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술하면은 역행성 사정이라 하죠. 앞으로 밑으로 사정이 안 나오고 사정이 뒤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술은 도저히 못하겠다. 술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예. 이거는 아까 기존에 있는 방법하고 차이가 사정액이 뒤로 넘어가는 일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얼마든지 수술하고 나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하여튼 장점 중에 제일 장점은 그런 성생활을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소마취로 한다는 거 그런 것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자와 전화 통해서 저희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전화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8-65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병원 가시기도 사실은 좀 꺼려하시고 질환이 상당히 진행이 된 다음에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초기에 치료를 하면 앞서서 밝혀주셨지만 치료가 훨씬 쉽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일단은 불편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생활 일상의 불편한 감을 느끼면서 계속 무리하게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꼬맹이들이 뭐 할아버지한테 가기 싫다. 할아버지 냄새 나서 싫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소변을 자꾸 지려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을 먹는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전립선 소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손주로부터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돼요. 초기부터 좀 치료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전립선 비대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문자 통해서 또 전화로 혹시 성생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한테는 또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이런 네. 유로리프트 같은 그렇죠. 게 개발이 돼갖고 성생활을 그냥 젊어서 하고 똑같이 유지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거죠. 그런데 굳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 아니더라도 발기부전이라는 질병도 요즘 굉장히 또 그럼요. 많아지고 나이 있지 먹으면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런 분들도 고민만 하시고 병원에 잘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병원에 계셔보면. 예, 많이들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친구 어쩌다 요새 이제 발기부전 약물 있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가서 먹긴 좀 그러니까 친구가 있으면 뺏어 먹고 뺏어 먹는다면 그렇지만 이제 친구 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해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병원에 오셔갖고 상담을 나누고 근데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은 그런 발기부전 약제를 복용해도 또 나는 안 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발기부전 약제라는 게 뭐냐면 속 안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 안에 있는 혈관이 나이 먹으면 자꾸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망가지다 보니까 더 이상 약이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비아그라, 쉽게 얘기하면 비아그라 뭐 한 4분의 1 쪽만 먹어도 됐어요. 그러는데 뭐 요즘에는 반알 먹어서 간신히 되더니 한 알 다 먹어도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그 발기부전 약제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그런 약제가 어느 순간인가 안 듣는 일도 생겨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침습적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음경 해면체에다가 발기유발 주사약이 있어요.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가 막힌 게 한 5분만 있으면 발기가 전성시대처럼 됩니다. 그리고 약균 떨어질 때까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 있다가 약균 떨어지면 도로 이제 원위치 되는 그런 그 주사 약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요도의 약 집어넣는 게 있는데 이게 한 90년대 후반에 한동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잘 안 나오는데 그 가장 이런저런 방법 갖고 안 될 때는 결국은 이제 지금 보형물 삽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보형물 삽입 수술을 저희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최근에는 그 재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면 재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술들 받고 계신데요. 그것도 신체적으로도 젊고 한참 활동하시는데 나이는 있으셔갖고 해면체는 자꾸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게 재밌는 게 보형물 수술 받으면 제가 맨날 그 설명할 때 그런 얘기예요. 이 치과에서 치아가 망가지면 임플란트 하지 않습니까? 치아 임플란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저는 저를 고추 임플란트라고 얘기해요. 성기 임플란트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누가 수술했는지 안 수술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옆에 분한테 같은 파트너분한테 나 수술했어요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저절로 커졌다가 건드리면 저절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수술이죠. 굉장히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희망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수술이 네. 힘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주사 방법도 주사로도 있고요. 예. 앞서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알아봤잖아요, 원장님. 네네. 근데 두 가지 질환이 한꺼번에 있는 분들도 그럼요, 많죠. 중요한 분들 중에는 뭐 많을 것 네, 같은데 그럼요. 약을 같이 복용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한테는 발기부전 약을 같이 또 복용시키는 게 있어요. 데일리요법, 매일요법이라 그래가지고 극미량을 같이 드세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식약청에 다 허가 난 그런 약물입니다만 그걸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 혈액순환 관계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에도 좀 도움이 되고 발기 능력에도 좀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복용을 하라고 저희가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에 또 안 되면 안 이제 되면? 또 수술을 하는 게지만. 예. 네. 완치가 없다, 재발하기 쉽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치료에 있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모든 치료는 사실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네,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시키고 이런 거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하고 얼마나 열심히 상담하냐에 달려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친구가 있는 거 뭐 같이 놀아먹는 이런 거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본인 가서 전문의 선생님하고 일단은 초기에 진입할 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나누고 내가 먹어도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보고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약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 나는 뭐 약을 먹어도 안 돼 그래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로 해보세요 저걸로 해보세요 선생님은 안 되니까 그러면 수술이라도 합시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의 약이 안 되니까 이제 나는 인생 포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낙이 없나 보다. 이제 죽을 날만 가까웠구나. 이렇게 그냥 낙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담하실 게 아니라 한번 상의하면 네. 되는데 그걸 그냥 병원에 안 가시고 그냥 혼자 끙끙끙끙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자, 증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초기일수록 더욱더 치료도 쉽고 또 정확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혼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윤수 원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